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어요. 간밤 뉴욕장을 보면 한숨 돌렸고 네. 더욱 좋았던 게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 반도체 쪽, 또 테슬라와 아이들 모두 양대축이 다 올라갔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좀 침체됐었던 부분들 2차 전지 쪽도 기대를 해보고요. 반도체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모건 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기업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료들 저희가 일발장전 종목 소개를 하면서 중간중간 녹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현명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의 준비하신 일발 종목은 네, 뭘까요? 오늘 반도체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방금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강력한 호재예요. 네.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오고 나서 여의도에서도 반도체 비중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못 맞추기로 유명해요. 네. 과거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막 시작될 시점에 이제 반도체 이제 겨울이 왔다 이런 매도 리포트를 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9만 원 받죠. 네. 반도체 업황이 이제 정점에 올랐을 때 겨울이 생각보다 짧았다 이러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타기 가장 좀 잘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모건 스탠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분위기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정도 올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데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조금 해보면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될지 이제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아직도 이제 뭐 지지율 격차는 지금 2%포인트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패권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패권을 미국이 이제 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법인세 감세한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이제 공약 중에 하나라고 보면 AI 산업, 반도체 산업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해서 결코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때리기 하고 대만 때리기 하고 네.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노이즈에 저는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AI 산업과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큰 그림에 있어서는 뭐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문제는 이제 미국장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시장도 기술적인 반등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항상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또 못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우려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 뭐 그런 좋습니다. 측면에서 예.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회사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이제 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미국의 이제 메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요 고객인데 예. 최근에 주가가 꽤 좀 날카롭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조정을 받은 이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이제 상용화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메슨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주로 중국 쪽으로 이제 장비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또 그럼요. 노이즈 예.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낙폭이 좀 두드러졌다. 예. 최근에 이제 거의 중국이 이제 타겟이 되면서 ASML, 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이름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중국 때리기가 이제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일제히 좀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이 이제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로체 시스템즈는 60일 이평 이제 장기 이평 위에서 이제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가격에 녹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미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래스 기판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요. 요 예. 로체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2000년에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이 레이저 다이싱 장비를 이제 개발하는데 이제 성공을 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유리기판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이 유리기판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반도체 칩렛 여러분들이 HBM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CPU, GPU를 밑에 깔고 이제 HBM4부터는 CPU, GPU 기능을 하는 이제 로직 다이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HBM을 메모리를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반도체 칩렛은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결합을 해가지고 수평 지금 HBM은 원래는 이제 GPU와 HBM을 병렬로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위로 계속 이제 쌓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기판의 형태조차도 최근에 이제 그 유기 기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실리콘 기판을 많이 쓰는데 실리콘 기판보다는 글래스 기판이 훨씬 이제 기판 자체를 넓게 뽑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여러 반도체 칩을 이제 병렬 구조로 이제 계속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판 자체 이제 휨 현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막 어닐링 장비를 네.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정이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로체 시스템즈라는 이제 기업이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지금 일단 뭐 반도체나 패널 이송 장비 쪽도 네. 실적이 좀 잘 나고 있는 구간이고 미래 성장 동력도 좀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저점 매수를 한번 진입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글래스 기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6월 달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어요. 12,000원대 있던 주가가 거의 18,500원, 19,000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7월 들어서면서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좀 진행됐다. 근데 이제 60일 이평을 보면 이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면 중심 가격이 딱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수준에서 저점이 딱 지금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매수가는 14,500원 정도 보시고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하는 이제 그런 네. 회사였었는데 아마 패널 이송하다가 이 유리기판 다이싱 기술까지도 이제 네.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리기판 테마가 다시 나오게 되면 다이싱 장비들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체 시스템즈도 한번 주목도 받을 수가 있겠다. 최근에 중국 재료로 좀 빠졌지만 오늘 보면 그 엔비디아도 네. 중국 피해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저사양 칩 만들고 네. 기업들 이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 재료도 극복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재료까지도 함께 담아줬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로체 시스템즈. 네. 에 맞서는 또 붙이기 위한 종목들 뭐 있다면요? 유리기판으로 이제 로체 시스템을 간다면? 간다면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 SKC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뭐 SK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시장 풍파로 네. 고정 그램이 좀 크게 나와줬는데 대풍파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이제 SK 회장도 최근에 이제 AI 시대에 결국 HBM 다음에 어떤 게임 체인저는 글래스 기판이다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어떤 양산 공장에도 직접적으로 방문을 했고 또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도 또 삼성전기 수원 사업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또 이제 글래스 기판 쪽에 지금 계속해서 AI 또 HBM 다음에 어떤 게임 체인저로 계속해서 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또 유일하게 또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트럼프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발언들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혜택이 없으면 우리도 미국의 어떤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이제 네. 이런 발언들도 네.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끌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HBM 쪽에서도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약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SKC 또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서 또 유리기판을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안에서는 그래도 SKC가 가장 좀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저는 SKC를 좀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SKC입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그때 승승장구했을 때 같이 갔던 게 필옵틱스, 네, 맞습니다. 또 삼성전기, 네. 뭐 저 친구들이었잖아요. 네, 또 네. JC 뭐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제 힘이 좀 빠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유리기판이 네.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또 강력한 강경 네. 발언. 우리 보조금도 안 주고 네. 우리를 빼가지 말아라. 맞습니다. 또 이런 어떤 강경 발언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쪽으로 자 우리가 두 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준호 매니저 로체 시스템즈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의 SKC. 또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 피로토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오늘 유리기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역시 반도체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와서 이것들 짧게 소화하고 리뷰로 가야 될 텐데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 뭐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는 이번에 네. 한국 반도체 네. 기대가 너무 크다. 또 네. 아예 그 뭐라 그랬죠? SK 하이닉스는 아예 매도의 그 추천주에서는 빼고 네. 뭐 꿈깨라 약간 이런 느낌의 리포트 내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사실 이제 AI 어떤 반도체 열풍 자체가 뭐 사실상 이제 뭐 올해의 어떤 실적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내년과 뭐 내후년의 어떤 밸류를 좀 땡겼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도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특히 뭐 TSMC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가이던스도 너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거의 목전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중엔 좀 어려운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매도 리포트가 시장의 어떤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김영희 매니저님이 모건 스탠리의 어떤 이제 그 매도 리포트와 이런 부분들을 잘 과거의 전력들 있죠. 네,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뭐 빅테크 사실 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빅테크 섹터들이 조정 흐름이 나아졌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 당선 전에 이제 빅테크나 미증시나 금리가 인하되거나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걸 그렇게 달갑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를 좀 상대적으로 좀 규제를 완화하고 반독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실적으로 이제 당선 직전에 미증시가 빠지고 당선 이후에 금리 인하하고 또 시장에 올라서야 모든 공을 다기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지금은 약간 규제하는 분위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JD 벤스 또 부통령 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막 구글을 해체시키겠다라는 어떤 강경 발언들을 늘 이었던 사람이다 제조업의 보니까 아이죠, 네, 제조업의 맞습니다. 아이. 그래서 네. 꼭 이 반도체에 국한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미증시의 어떤 지금 어떤 신고가 랠리가 다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또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년과 내후년의 어떤 이제 밸류를 좀 땡겨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좀 이제 고밸류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태고 또 차익 매물의 어떤 빌미가 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뭐 아까 김혜민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그동안의 어떤 이제 국내 K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전망들이 네. 그동안은 많이 틀려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HBM 쪽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조정 흐름이 오히려 또 우리는 반발 매수와 또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오히려 또 현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가 이번에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전력. 진짜 그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K 반도체, 세마이 컨덕터에 대해서 Winter is coming이라고 해서 막 그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는데 실은 그때가 슈퍼사이클의 시작이었었거든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해당 그 애널리스트가 사과 리포트도 낸 그런 전력이 분명히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왜 이렇게 트럼프와 JD 벤스가 빅테크들을 자꾸 흔드는가?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죠. 자기 때가 좋아야 되니까 앞단 있을 때 선임 바이든 할 때 완전히 눌러놓고 그렇죠. 자기가 올라가서 주가 상승하면 이제 자기 공이 때문에 좀 의도적인 것도 최근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이제 소화해 봤고요. 이말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영민 매니저님 콕 찍어 한미 반도체 사야 하나요? 사지 말아야 하나요?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를 나오니까 한미 반도체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 말씀님 이제 이게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제 다 우리 전문가분들도 신이 아닌 이상 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말씀님도 이제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아마 투자 고지가 함께 나갈 것 같은데요. 의견을 주세요. 네. 뭐 사라 마라 이제 이런 것보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AI 반도체 산업의 이제 사이클상 뭐 이걸 단순히 이제 사이클로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산업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한 6월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딱 1년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이클로 봐도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사실 뭐 HBM 이슈는 단순히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이런 기업 간의 이제 거래의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향 네. AI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또 확산이 좀 되고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 들어가는 HBM 그다음에 PC에 들어가는 또 HBM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구상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직 다이에다가 바로 이제 HBM을 좀 쌓아 올리는 HBM4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제 밸류 체인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 네. 1순위로 이제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쪽도 뭐 HBM3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엔비디아의 뭐 콜을 통과했다 뭐 이런 보도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 어쨌든 HBM3E죠. 네. 12단 이제 콜 테스트 이제 열중. 통과하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아마 3분기 안에는 뭐 콜 통과해가지고 4분기부터 이제 양산 요 시나리오가 가장 좀 유력하게 이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런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CPU, GPU 같은 이런 이제 범용 이제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 HBM에 이제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이제 사이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이제 뭐 무궁무진하게 네.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가 또 몇 가지 노이즈가 나오는 게 나중에 하이브리드 이제 본딩 하면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네. 필요 없어지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럼 누가 할 거냐 역시 또 한미 반도체가 네. 장비 라인업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마이드 하이브리드 본더도 준비를 하고 있고 2.5D 패키지에 대비하는 장비들도 역시나 라인업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이렇게 이제 조정받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점 대비 15% 이상이 이제 조정이 떨어질 때가 결국은 매수 기회였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뭐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지금 훈민이 아빠가 한미반도체 어제 또 자사주 500억 공시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억 규모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담당한 뭐 증권사 운용사가 500억을 이렇게 사주게 되는. 이렇게 항상 한미반도체는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것도 어떤 노력 부분 여러분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여기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리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약간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바이오 쪽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저희가 바이넥스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또 나름 잘 가이드했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도 했고요. 셀트리온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CMO, CDMO가 이제는 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힘든 와중에서도 이들이 좀 보여줬죠. 자, 영민 매니저입니다. 바이넥스. 예. 네,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도 장중에 한 7, 8%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만들어졌어요.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좀 처참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 해리슨 이제 부통령을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미국장이 먼저 열렸으면은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처럼 이런 처참한 흐름. 실제로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초토화됐거든요. 대만, 일본, 우리나라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장의 반응이 어떨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해리슨이 이제 붙어도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이제 조금 강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지지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 이제 세력이 좀 결집하는 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하기 전에 바이든과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지금 현재 해리스의 지지율 자체가 더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보다는 이제 지지층이 이제 더 결집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고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오늘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제가 어제 바이넥스를 이제 픽을 했던 건 이런
노이즈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명확한 인재 재료, 생명보안법과 관련된 부분들 올해 안에 뭐 통과될 수 네. 있고 중국을 어쨌든 계속 규제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반사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우리나라 이제 CMO, CDMO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았고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버텼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까지도 이제 좀 예. 버텨주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뭐 바이넥스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펩트론이 이제 가장 좀 핫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바이넥스가 가장 많이 좀 네.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24,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바이든이 아니죠. 해리스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중국 때리기에는 한마음 한뜻이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살아있고 특히 우리 국장이 항상 딱 로직이 안 맞아요. 생물보안법 중국 때리기 하면은 당연히 셀트리온, 삼바, 이 바이넥스가 가야 되는데 한 2, 3주를 끌어요. 이게 종특 같은 특징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야 어제부터 이거를 좀 반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바이넥스 리뷰를 했고 자 이제 준호맨이죠.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어제 기염을 토했고 맞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이더리움 ETF 현물 네. 승인도 났습니다. 네. 함께 리뷰를 해주시면서 네, 일단 뭐 이더리움 현물 승인은 뭐 이미 뭐 예상됐던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또 이제 시총 4위인 솔라나 솔라나. 네, 네. ETF 승인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에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이제 주말에도 열리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사에 나서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지지 발언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감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이제 ETF 출시 이후에 약간의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트럼프의 어떤 발언과 또 그리고 규제 완화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 한 번 더 들썩거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한 20% 정도 네. 좀 상승 흐름이 좀 네. 줬고 오늘 만약에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 후반 갈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감기가 올해 4월달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반감기 이후에 1년 후에 1차 때는 거의 1000% 이상이 올랐고 그 2차, 3차 때도 거의 3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 1년 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불장을 예고하거나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가상자산의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언을 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어떤 차익 매물과 세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약간의 네, 예, 맞습니다. 세론이어서 이더리움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특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일종의 컨퍼런스라고 그렇죠. 할까요? 암호화폐 컨퍼런스인데 트럼프의 등장이 현재는 예상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약간 떨리는 건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항상 이렇게 좋을 때 약간 그렇죠. 또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아주 의심이 많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이제 네. 김준호 매니저님 잘 짚어주신 네.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제 도전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항상 이제 미국 대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직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정당에서 이걸 이제 연장하기 위한 그 당연히 이제 연장을 하려면 주가도 끌어올려야 되고 네. 경기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주가도 올리려고 할 거고 경기도 살리려고 네.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뭐 경기나 주가가 이제 계속 좋으면은 결국 민주당이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서 이제 트럼프식 길들이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뭔가 이제 시장을 좀 살렸다라는 네. 이런 이제 업적을 이제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여지고 뭐 가상화폐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 쓰레기다 이랬어요. 일기 때. 네. 네. 그랬는데 이제는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 주말에 저는 MS발 이제 IT 대란 네. 이게 또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주목도를 상당히 좀 많이 높였다. 네. 탈중앙화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이제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뭐 아주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미국 중산층이 워낙 또 이게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표심을 얻기 위한 이제 하나의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ETF 그 이더리움 ETF 이제 승인된 것도 이미 이제 비트코인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도 승인이 될 게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약간의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도 트럼프가 뺏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인기가 국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인기가 많은데요. 자, 준호 매니저. 내일 이 시간쯤이면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고 특히 맞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관심이 갑자기 막 지금 뭐 기사 막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LNF를 해주시면서 리뷰를 또 자율주행의 거의 선구자죠. 우리 준호 매니저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한번 뭐 픽한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테슬라까지도 함께 해보죠. 이제 오늘 밤이랑 내일 새벽에 이제 알파벳과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인도량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생각보단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률이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시장의 월가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ESS 쪽. 그래서 ESS 쪽에 또 매출이 급변하고 있고 최근에 뭐 호주라든지 미국의 최대 전력 업체에 꾸준하게 ESS를 공급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2건 정도를 좀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도 ESS 쪽의 어떤 매출도 우리가 좀 세부적인 매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옵티머스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기가 팩토리에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 2026년부터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게 이제 플리토 타입 시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게 대량으로 양산하는 게 사실상 이제 혁신적인 어떤 이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 과정을 발언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대로 2026년도에 어떤 이제 대량으로 로봇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2천만 원대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 로봇 쪽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로봇 택시가 좀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블룸버그 통신 얘기에서는 8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 부분은 인정했지만 정확하게 10월로 2개월 연기됐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9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혁신적인 자율주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버를 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 택시면은 그 자율주행 택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효율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택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효율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내렸을 때 자동으로 차 안을 청소하는 시스템까지 오늘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안에 청소와 공기와 습도까지도 조절하는 장치까지도 이번에 좀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이제 로봇 택시와 이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자율주행이 또 이제 12.5로 가면서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게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승인 기대감도 가장 살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포드라든지 GM, 레거시 업체들과의 또 라이센싱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만약에 한 곳이 또 이제 승인이 되면요, 또 사업 특성상 지난번에 슈퍼차저처럼 계속해서 또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택했듯이 FSD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사실상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생명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에도 가장 이제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의 FSD를 포드가 채택을 하면은 그 외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이제 그 또 포드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지금 뭐 카메라 모듈로 거의 장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의 소프트웨어만 장착이 되면은 바로 이제 카메라와 AI가 접목이 되면서 바로 자율주행이 좀 그 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번에 자율주행과 오티머스, ESS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좀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또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몰입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또 상반기에 또 모델 2 저가형 모델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또 LNF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가깝게가 테슬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역대급 양극재 출하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살아날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뭐 IRA 관련된 이제 법안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도 네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자신 있다고 또 이제 X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는 그동안은 보조금 혜택을 안 받아도 우리 테슬라는 또 이제 혁신적인 어떤 제조 능력과 생산 능력으로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치킨 게임의 가장 큰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LNF도 결국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로 너무 과몰입했던 부분들의 어떤 하락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총정리를 해줬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데 어느 곳에서 비 내릴지 몰라요. 네. 뭐 인도량 이런 이슈면은 기본적인 대표 수혜주인 LNF가 네. 있겠고요. 지금 미국 언론이 약간 몰이를 하는 게 FSD를 약간 기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약간 부닥불 붙이는 FSD 쪽으로 얻어걸리는 게 아니죠. 걸리면은 자율주행 쪽 내일 있을 수가 있겠고 ESS도 히든 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뭐 하나 또 나오면 국내 ESS.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세 개를 다 일단은 하나씩 걸어놓을까요? LNF, 맞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쪽, ESS 쪽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NF나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LNF, LNF. 뭐 에코프로, 머티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좀 자율주행은? 단기적인 성향은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네,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 연기된 게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했을 때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처음 로봇을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요가도 혼자 하고 빨래도 개고 굉장히 지금 뭐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약간의 지금 스마트 그 팩토리에서 약간의 좀 도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옵티머스 로봇 쪽.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제 로봇의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예전만큼 이제 들어오지 않고 없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좀 상승을 확인하고 로봇은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도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FSD와 ESS ESS. 쪽이 또 단기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각에요. 바로 조금 전에 삼성전자 관련한 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제 중국 언론이 텔레그램에서 확 돌았는데 지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E 8단, 12단 아마 달 것 같은데요. 공식 통과를 했고 공급을 시작했다. 근데 이 언론사가 대만 언론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즈라는 곳이에요. 중국 대만. 이쪽에 특히 대만 TSMC가 있어서 약간 상대적으로 중국 언론보다는 이 대만 디지타임스의 신뢰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장 시작하고 나서 삼성전자 쪽에 아마 기자들 이미 이제 전화들 막 돌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대만 언론입니다.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테스트를 통과했고 양산도 시작했고 공급도 한다. 이것이 이번 뉴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공급을 시작한다. 자, 아마 곧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슈를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고 오늘 삼성전자 쪽과 그 아이들, 소부장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서진 시스템 ESS 아까 테슬라 할 때 네. ESS 나왔잖아요. 앞서 우리 이분이신데 제이든 구 제이든 님이 어제 ESS도 많이 빠졌는데 서진 시스템 리뷰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밀고 있는 게 ESS와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렇게까지 영민 매니저 네. 이렇게까지 눌러야 돼요? 이게 워낙 뭐 트럼프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미 트럼프 1기를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당선이 될 때부터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뭐 숱한 이제 논란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우리 시장을 많이 좀 괴롭혔던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제 당선이 된 것처럼 물론 미국의 지금 태양광 기업들도 보면 완전히 주가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라든지 전기차 쪽, 뭐 LNF,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전부 지금 신저가를 이제 깨면서 주가가 이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현 매니저님이 테슬라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해주셨다시피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2차 전지 쪽은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고 지금 테슬라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 실적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실적 발표하면 실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인도량은 좋았지만 판가가 계속 좀 낮춰졌기 때문에 실적은 어차피 좋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ESS 쪽이나 로봇 쪽과 관련돼서 FSD. 새로운 이제 또 분위기를 좀 띄우실 것인지 뭐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ESS 이런 쪽에 이제 얼마나 좀 강하게 신사업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그려줄 것인가에 이제 포커스를 맞아요. 맞춰야 되고 그 부분이 또 실제로 인도랑 발표할 때도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ESS 관련된 종목도 오늘 또 미국장에서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하다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정 부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이런 기업들은 뭐 내용이 워낙 좋고 네.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오기 전 수준으로 이제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닥권에서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이미 물려 있는데 맨날 저가 매수 기회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털고 나갈 종목과 버티고 있어야 될 종목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털고 나갈 종목이 아니라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고 또 ESS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신재생도 뭐 태양광 풍력은 당장 좋아질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ESS 쪽은 테슬라발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모멘텀까지 이제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자리에서도 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든 구 제이든님 서진 시스템. 뭐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일단 테슬라에 ESS 재료 하나는 남겨져 있으니까 또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아니고요. 네. 트럼프 일기 시절에 가장 발전했던 신재생 산업이 실은 풍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력 쪽이 어마어마한 돈도 받았고 투자도 받았었거든요. 또 트럼프의 그런 또 이면, 뒷모습이 있다.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하시고 ESS, 신재생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일발 종목은요?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 좋아요. 종목을 안 가져올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가져왔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예. MACC를 2022년 1월부터 테슬라에 이제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주행 장치 드라이브 인버터에 이 MACC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와 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작동 원리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바퀴 달린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와 또 그리고 스스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인지 판단해서 또 이제 옵티머스 로봇으로 또 인간형 로봇으로 또 이제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스스로 인지 판단하는 건 똑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된다고 했을 때 결국 지금 현재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핵심 부품 기업들이 고스란히 옵티머스 로봇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사막 컨덴서의 MACC가 테슬라의 공급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옵티머스 로봇을 본격적인 대규모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도 사막 컨덴서의 MACC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장용 이 MACC뿐만 아니라 DC 링크 커퍼시터 관련해서 DC AC 같은 경우도 DC 전력을 이제 AC 전력으로 또 변환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안정화하고 전압을 안정화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현재 현대 모비스에도 공급하고 있고 LG 전자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또 LG 전자도 좀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금 LG 카가 없을 뿐이지 사실 지금 이제 GM과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플랫폼 빼고는 LG 부품으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장용 부품 사업에도 LG전자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결국 LG와 현대에도 MLCC와 또 그리고 DCLC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전장 쪽의 매출이 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또 전력과 또 전기, 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또 사막 컨덴서입니다. 그래서 고압, 저압 전력용 커패시터를 양산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송배전 시설의 전력 안정화에 특히 이제 고압 전력용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거의 90%, 그래서 고압 전력용 커패시터 관련해서는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압기와 케이블의 어떤 전력 소실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전력용 커패시터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력 또 전기 또 아까 말씀드린 전장 쪽에서도 가장 핵심 기업으로 부각될 수 있고 향후 또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옵티머스 로봇까지도 대규모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결국 사막콘덴서의 MLCC 수요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 상반기에 모델2라는 저가형 모델이 또 판매량이 또 급증했을 때도 MLCC는 동달아서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사막콘덴서를 한번 들고 가봤습니다. 네, 사막 컨덴서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입니다. 콘덴서. 네. 옛날엔 콘덴서라는 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캐파시터. 네, 맞습니다. 캐파시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기를 일단 담아놓는 전기를 담아놓는 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늘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많이 필요했다, 적게 필요했다 하니까 가둬놨다가 공급했다가 닫았다가 공급했다가 닫았다가 이제 이 컨덴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카패시터를 공급하는 자율주행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테슬라와도 엮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가는 45,500원으로 한번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55,000원으로 한번 설정해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3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로체 시스템즈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패널 이성 장비에서 이제 다이싱 기판 다이싱 기술까지 갖고 있는 장비 공급 업체고요. 준호 매니저는 내일의 테슬라 실적 발표에 약간 FSD 쪽으로 네. 가서 사막 컨덴서 카패시터 기업 사막 컨덴서를 오늘의 일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